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2026년도 이론서가 농구먼에서 2월 25일 날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금요일 날에 그것을 이제 매일같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도 말일 날에 했으니까 그 금요일 날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쯤 됐겠거니 하고 들어가 보니까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론서에 우리가 미리 이제 요런 내용이 박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론서에 이렇게 지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뭡니까, 키워드별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강의실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께서 참조해서 보시고요. 4월 초쯤에 이론서가 이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제가 지금 현재 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약관을 기준으로 이론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또 이제 뭐랄까 기술화의 내용 몇 가지 부분 그런 내용만 더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농구문 이론서가 확정되는 그 시점에서 저 또한 뭡니까 이론 교재를 다시 이제 수정 보완해가지고 강의실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뭡니까 여러분께서 뭐 이론 야 이번에 이론서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셔도 제가 여러분들을 뭡니까 수고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임시 공휴일이에요. 그죠? 예,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죠. 예, 대체 공휴일인데 불구하고 오늘 제가 원래 이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2월 달에 구정 연휴를 해서 또 강의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오늘 정도에는 강의를 진행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제가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렸습니다. 3월 2일 날에는 강의를 오전부터 진행하겠습니다고 안내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전부터 해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수학함수 보장 방식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함수 보장 방식의 품목들은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함수 보장 방식은 농작물 재보험 품목의 대부분의 품목이에요. 논작물, 밭작물 그리고 과수작물도 뭐죠? 예, 동무호감 두불 과실손해 보장 방식을 뭡니까 보장 방식으로 피해를 산정하는 6개 품목만 제외하고는 다 수학함수 보장 방식으로 피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피해를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함수 보장 방식은요, 평년 수확량하고, 뭡니까, 해당 농지나 과수원의 수확량을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을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를, 뭐죠? 피해로, 인정을 해가지고,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율 산출, 이런 것은 다 이제 제가 이제 깨진 덕 고치기에서 이미 다 이제 설명을 했죠. 예, 우리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쉽게 말해서, 한 6천 정도가 이렇게 뭡니까 피해량일 거 아닙니까 그쵸 피해량이 6천이면 피해량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인정 못해 예쁜 여학생들의 남학생이 쫓아오듯이 뭡니까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품목이 그쵸 예,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10%다 그러면 6,000kg에 10%인 600kg은 피해로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은 뭐죠 5,400kg만 피해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평년 수확량이 10,000kg 대비해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 비율을 따져보면 5,400이니까 54%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54%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피자 공식 그죠? 예, 농작물 재보험의 대부분의 품목은 다 가피자 공식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율이 산정되면 뭡니까? 요 산식에 대입해 봐버리면 44%가 결국은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입금액에. 그래서 440만 이렇게 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산비 보장 먼저 공부를
답을 냈죠. 생산비 보장 방식은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으며 그것을 조사해야 되고, 또 사고, 고추, 브로콜리나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은 뭐죠? 예, 사고 일자 현재 예정된 보장 생산비 중에서 얼마쯤 투입됐는가, 그 비율이 경과 비율입니다. 그죠? 그거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예, 그렇게 곱해가지고 뭡니까? 그 피해로 산정해서 보험금이 산정이 되는데,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오직, 그렇죠, 수확량만 구해버리면 뭐죠? 피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무조건 놓고 해당 그 뭡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뭡니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량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는 뭡니까 그 피해를 구함에 있어서 무슨 양 킬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뭐 해갖고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 재배 면적 중에서 피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뭔가? 면적 피해율. 그리고 야, 그 피해 면적에서 작물이 그 뭡니까 손해 정도,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지? 예, 10%인지 20%인지 이렇게 해갖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을 했고요. 그쵸? 예, 그래갖고 그것을 뭡니까 곱해버리니까 그것이 결국 뭐 해야 된다?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무파 매시항은 그걸로 끝나지만 경과비율 100%다 인정을 해주니까 나머지 이제 고추, 브로콜리나 시설 작물은 따로 뭐죠? 예, 사고일자 대비에 얼마나 투입됐나 그것도 따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야, 투입된 비율이 80%구나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80%가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 보험 가입금액에서 80%를 뭡니까 적용해가지고 뭡니까 최종 보험금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따져보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요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이 수확량, 예, 수확량을 조사 뭡니까 구해야지 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수확량이 뭐냐면 잘 봐보세요. 다 보니까 뭐 저울에 뭐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다 이게 야 얼마쯤 수확이 됐지 하는 것을 다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과수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무게를 재는 것 같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수확량을 조사하려고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달려있는 만약에 복숭아가 만약에 한 뭐 500개 된다. 그러면 500개를 다 무게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지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무게가 얼마다 한 개씩 나오겠죠? 그러면 달려있는 개수를 딱 하려면 그렇죠. 예. 야, 몇 킬로그램이 달려있어.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중조사를 할 뿐이지, 과수는 다 뭐죠? 예. 그 계단 가중에다가 달려있는, 뭡니까? 그 과실수 아니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죠 피해가 한 50% 되면 50%는 수확량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결국 거기에도 한 개의 무게를 곱해 가지고 뭐든지 다 이렇게 양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밭작물이나 논작물 같은 경우는요 그냥 표본관의 작물을 채취해 가지고 그 표본관의 작물을 채취해서 무게를 그냥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 가지고 그것이 몇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야 표본관 면적이 얼마인가를 그걸 문제에서 줘요. 그럼 표본관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 수확량 갖고 조사 대상 면적 곱하고 아니면 조사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또 이제 환산 수확량을 산정해갖고 그 두 개를 합해서 수확량으로 구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배우겠지만 바로 지금 이 화면에서 이 강연을 만든 의미는 뭐냐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다 뭐다? 예, 다 양으로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죠? 논작물 따로, 밭작물 따로, 토복자만 따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과배 당감 떫은감도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포복자만 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피해율 산정 방법이 동일합니다. 예, 딱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사과배 당감 떫은감은 보험 가입할 때부터 뭡니까 한 개의 과중을 미리 정해서 가입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포복자만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예, 가입 과중을 정하지 않고 가입을 하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야, 이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가를 과중 조사를 할 뿐이지 사과배 당감 떫은감은 미리 정해져서 가입을 하니까 과중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 한 개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동일하게 뭡니까 착가량을 산정하고 낙가량을 산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그 점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론서 2026년 이론서 발표되면서 저도 이렇게 뭡니까 요 부분은 캐치를 못했어요. 예, 업무 방법서도 보고 약간도 다 봐가지고 이론서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그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가 우리가 그 2025년도에 이론서에 발표됐을 때는 어떻게 발표됐어요? 예, 그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가서 착가수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단지 이제 감귤 망감류는 적과 종료 후에 가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인데 그것 또한 이번에 발표된 것이 보니까 적과 종료 후에 가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뭡니까 품목별로 강의를 진행할 때 그럴 때 또 안내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론 교재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 작업 조금 고쳐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이론서가 확정되는 대로 강의실에다가 제가 뭡니까 교재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제 수확량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론서의 내용을 무조건 놓고 문헌 그대로 공부하고 해봐봐야 그는 진짜 계산형 문제 풀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그죠? 계산형 문제 풀 때는 분명히 어떤 지식을 변환해가지고 그 계산형 문제 그 조건들이 그냥 눈에 보일 톡톡톡톡 그냥 그대로 눈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되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암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간단하게 해놔놨는데 우리 같이 이제 요 부분도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요. 그 수확량을 조사하려면 수확 직전에 가야만이 뭡니까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작물이나 밭작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넣고 보험 사고가 그 뭡니까 수확 직전에 전에 한번 10번이나 그럼 100번이 나더라도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힘내십시오 하고 그냥 뭐 끝나요. 더 이상 언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수확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수확량을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수확 직전에 갔어야 논작물, 밭작물은 수확량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만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하러 가는 거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만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은 농지나 가수원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어떻죠? 예, 실제 수입이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곱하기 수확기 가격을 뭡니까 적용해가지고 뭡니까 실제 수입을 산출하잖아요. 그 실제 수입이 산출돼야만이 그렇죠?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 피해율이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제 수입을 산정해야 되는데 결국 뭐요? 예, 보험 사고는 하지 않아도 수확량을 산정을 해야만이 실제 수입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 품목이 이번에 지금 논작물 작년에 이제 보리가 들어오고 뭡니까 금년에 이제 벼가 드디어 이제 추가됐죠. 그렇죠? 그래서 논작물도 2개 품목이 들어와 있고 밭작물은 기존에 원래부터 있던 데서 생산비 보장 품목에 뭡니까 그 작물들이 이번에 수확 감소로 바뀌면서 뭡니까 그 농업수입 보장계약으로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수 품목도 예전에는 포도만 있었다가 이번에 감귤, 망감류 들어왔죠. 복숭아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죠? 단감도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과수 품목도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확량을 조사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금 현재 다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렇죠? 보험을 대부분 다 가입해. 벼 같은 경우가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험료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가입 금액이 일단은 50만 원 이상부터니까 생각해 봐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뭐 200만 원 들었다 하더라도 가입 금액 200만 원 들었다 하더라도 최고 뭡니까? 뭡니까? 많이 지급돼 봐봐야 200만 원이 지급된다면 보험료는 굉장히 쌀 거고 그 싼 것에도 뭡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자께서 내시는 돈은 보험료는 별로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가입해요. 근데 그 모든 뭡니까?
변홍지를 이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조건 놓고 수확량 조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평가사 업무가 엄청 늘어나는, 옛날만 하더라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예, 보험사가 발생해야만이 뭡니까, 변홍지에 가서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발생하지 않아도 수확량 조사를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 품목은 기본적으로 왜 뭡니까, 보험 사고가 나지 않아도 적가 종료 후에 조사를 하게 되자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나 뭡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수확 개시 중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수확 종료 시까지 뭡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수확 개시 중에 사고가 났다 칩시다. 예,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달려있는 것이 몇 개에서 사고한 착각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낙가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려있는 게 몇 개인지를 모르면 착각 피해 감수량을 도저히 산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과수 품목은 논작물, 밭작물과 달리 수확 개시 전에 뭡니까, 보험사가 발생하지 않아도 저가 종료유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품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보험사고 발생 후에 수확량을 조사하는 품목은 뭐냐면 밤참 오대 매호 산류해 갖고 여러분들 아마 팔가수라고 알고 계시죠. 그 팔가수 품목은 보험사고가 발생해야만이 수확량 조사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확 전에 보험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하게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해서 착가량이 얼마나 달렸지,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낙가량도 이제 조사하는 품목이 이제 밤, 호두, 요런 것도 이제 팔가수 가서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수확기 중에 뭡니까, 보험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뭐죠? 수확량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팔가수뿐만 특별하게. 그래서 이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깨달아야만이 문제에서 준 조건이 딱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산식 암기한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품목별로 논작물 따로, 밭작물 따로, 뭡니까, 포복자만 사과배 단감 떫은감 따로, 그리고 이제 팔가수 따로 해갖고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각 따로 이제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거에 오직 하나, 보정한 중량,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확량을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지 과수 품목이든지 수확 감소 보장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요, 무조건 놓고 그 문제는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뭡니까, 문제 조건 조건 갖고 수확량을 구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쵸? 수확량을 구하는데 그것이 문제에서 진 조건 그대로 가지고 수확량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렇지 않겠죠. 쉽게 말해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이제 벼를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래 갖고 뭡니까, 표본관에 작물을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달 거 아닙니까? 다는데 뭔가 이게 이 무게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조건으로 줘요. 표본관의 작물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야 하고 이렇게 주겠죠. 이걸 주는데 이것을 그대로 뭡니까, 그 자료를 100% 그대로 적용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보세요. 껍데기까지 다 껍데기를 원래 제거하고 순수한 쌀만 가지고 무게를 재야 될 텐데 껍데기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 무게를 빼야만이 정확한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요 껍데기 무게를 빼기 위해서는 표본 조사했을 때는 작물 무게에서 곱하기 93%만 곱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로스율 7% 해갖고 이렇게 산식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껍데기 무게, 벼는 무조건 표본 조사 때 껍데기 무게를 빼야 돼. 그래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곱하기 93% 이렇게 해서 무게를 보정해야 돼 하는 거, 그런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보정한다, 요거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갖고 보정하는 정도의
지식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마늘 같으면 마늘로 한번 봐보세요. 마늘도 우리가 마늘 알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무게 작물 위에 수확량 조사한다고 무게 잰 거 봐보세요. 여기 막 그냥 껍데기 값을 감싸고 있는 거 이런 거까지 다 무게를 재죠. 그러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난지형 같으면 72%를 적용하고 요 무게, 한지형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저울에 달린 무게 70%만 적용한다. 그걸 갖고 환상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환상계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껍데기 무게를 뭡니까? 이게 표본구안에 조사한 마늘 무게가 딱 문제에서 나와 있으면 그 무게를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제거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문제에서 한지형 뭐 마늘이다 그러면 곱하기 0.7 딱 곱해갖고 이 뭡니까? 무게를 보정하는 요 작업만 여러분께서 잘 하시면 쉽게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는 그 수확량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쵸? 과수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게 착값이 50%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무게에서 50%를 제한 나머지를 수확량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작물, 밭작물, 과수작물로 따로 나눠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그렇게 많냐? 많지 않아요. 지극히 그냥 뭐 한 페이지 분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만 알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 구하세요 하는 문제 나오면 쉽게 껌딱지처럼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무엇을 공부해야 계산형 문제가 마법처럼 그냥 술술술술술 그냥 막 국민교사는 나도 하듯이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에 삶을 띄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려면 결국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산식이 떠오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와요. 자동으로 문제만 딱 보면 아셨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자꾸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는데 결국 뭐예요? 이렇게 보정하는 이 내용만 알면 수확량이 쉽게 구해진다.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예,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으니까 결국 시험 문제 속에서 다 뭐죠? 그것을 수확량을 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주겠죠. 정확한 값을 다 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정하는 그 뭡니까? 지식, 그거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확량을 구해야지. 그것만 하면 끝나는데, 인삼도 제가 그 생산비 보장한 다음에 왜 인삼을 먼저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삼을 수확량을 구하고 있지만, 이 인삼을 수확량을 구하는 목적은, 지금 수확감소 보장 방식처럼, 평년 수확량 대비, 조사 수확량의 차이가 피해로 산정하기 위해서 그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인삼은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이 수확량을 구하는 목적이 결국 뭐예요? 피해 면적에서 얼만큼 피해가 발생했지? 일반적인 생산비 보장 방식은 손해 정도 비율을 10%, 20%, 지금 이제 10%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아마 2026년도 이제 이론서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론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될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그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데 인삼은 보다 더 손해 정도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인삼의 1스퀘어미터에 그 인삼밭에 0.7kg이 예정이 돼 있다. 요 값이 있죠. 평년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평년 수확량은 해당 농지, 해당 가수원 전체에서 얼마쯤 수확이 되는가 그걸 갖고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고 인삼의 기준 수확량은 뭐냐면요 1스퀘어미터에서 얼마쯤 인삼이 수확되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스퀘어미터에 예정된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1스퀘어미터에서 우리 수확량이 얼마쯤 그 산정이 될까 그거만 조사를 해갖고 요거랑 비교해갖고 그 차이가 뭐죠? 그 비율이 손해 정도 비율이에요. 생산비 보장 방식에. 그러니까 인삼의 수확량을 조사를 할 때는 이 그 피해가 없는 정상 면적, 정상 면적은 피해가 아니니까 조사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나, 얼마나 났나, 이거를 조사할 때 생산비 보장은 그렇죠. 병충해 피해 입은 면적은 피해 면적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 생산비 보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병충해는 보장 안 해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미보상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산비 보장에서는 오직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예. 그걸로 해갖고 우리가 피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병충해 피해, 요런 이제 뭐 명주도 알팽이 병충해 피해 있네요. 여기도 인삼은 명주도 알팽이 피해가 있대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명주도 알팽이를 요래 하나 넣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병충해 피해가 있는 것은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피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 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면적은 논외로 하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산비 보장에 배추밭에 그 피해 입은 배추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우리가 조사하는 그 뭡니까? 대상은 요 피해난 배추만 갖고 조사를 합니다. 멀쩡한 배추는 조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 얼마나 피해가 났나를 조사하는 건데, 종상면적과에서는 100% 피해가 없는데 말라고 조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삼의 수확량 또한 바로 생산비 보장 방식의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요 피해 면적만 가지고, 예,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은 면적만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조수에도 이제, 인삼은, 그 2025년도부터 2024년도부터 보장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수에도 당연히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런 그 면적에 대해서만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요 면적에 대해서 수확량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얼마쯤 피해 났네. 그럼 만약에 요게 그래서 2.8kg이 뭡니까 이렇게 수확이 됐다. 요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 미리 그 강의 때 인삼 강의할 때 설명을 했지만 2.8kg가 되면 0.7kg 대비 얼마나 뭡니까 피해가 났나? 이건 수확이 되죠. 예, 0.28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0.28 나누기 0.7이죠. 눌러버리면 어떻게? 0.4%. 0.4%가 수확된 거예요. 예정된 수확량 대비해서. 그쵸? 그러니까 0.4kg이 수확이 됐으니까, 예, 결국은 60%가 뭐예요? 피해가 된 거예요. 피해 비율은 60%, 그죠? 1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40%가 되니까, 그쵸? 60%가 결국 피해가 된 거예요. 결국은 뭐요? 요게 바로 손해 정도 비율. 그쵸?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확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 면적에 대해서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어떤 면적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피해율이 90% 됐다가 피해율이 0% 됐다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병충해 보장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 그 강의를 제가 하나 넣을 겁니다. 논장물에 가서 그 강의를 들어보면 야 진짜 정말 조사 대상 면적이 중요하고 미보상 면적이 중요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딱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딱 하는 순간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쉽게 딱 그냥 보이면서 수확량을 구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돌돌돌돌 아이고 수확량 이렇게 구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생산비 보장 방식에 뭡니까 뭡니까 인삼은 생산비 보장 방식이면 요 조사 대상 면적을 이렇게 제가 딱 한번 복습하는 이유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량을 구할 때 인삼처럼 이렇게 뭡니까 조사 대상 면적이 피해 면적만 갖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수확량은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그렇죠. 해당 농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마쯤 수확이 됐나? 예, 그걸 조사해 갖고 그 차이를 피해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농지 전체에서 수확이 얼마나 됐을까? 이걸 조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인삼과 달리 이 피해 나지 않은 이 면적에 대해서도 수확량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 수확량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조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 대상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피해 면적도 당연히 이게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해서 수확량을 잡아야 되겠고, 이렇게 인삼처럼 피해를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은 면적도 뭐죠? 당연하게 이렇게 뭡니까? 그 조사적 면적에 포함해서 수확량을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풍, 강풍 이것도 보상하는 제죠. 예, 당연하게 조사적 면적에 포함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합산해 보면 600스퀘어미터네요. 600스퀘어미터에 대해서 이 조사 대상 면적이다 해갖고 그러면 600스퀘어미터에 해당되는 표본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이렇게 설정해서 그 세 구간, 네 구간을
그 작물을 채취해갖고 조금 전에 그 뭡니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그 작물을 채취해서 이렇게 저울에 무게를 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 보니까 몇 킬로그램이네 하고 뭡니까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을 뭡니까 표본규합 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아유 스퀘어미터에서 0.5kg이 수확이 됐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총 조사된 면적에서는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예, 300kg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계산을 하고 중요한 게 생산비 보장에서는 이렇게 미보상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야, 아까 말한 병충해 피해 입은 면적. 그죠? 예, 병충해는 보장해주는 품목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인 병충해는 보장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장 안 해주는 뭡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하게 생산비 보장 방식과 같이 조사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조사를 하지 않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비 보장 방식은 오직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지만 지금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수확량을 조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해당 농지에 전체에서 얼마쯤 수확이 됐지 이거를 조사하러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뭡니까 수확이 완료된 면적도 있을 거예요. 수확 직전에 가지만 우리가 손해 조사를 하루 이틀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경작자께서 그 손해 조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할 리가 뭐 없죠. 예, 하루가 빨리 수확 기가 되면 빨리빨리 수확을 하다 보면 이미 수확한 면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수확한 면적은 뭐죠? 수확을 완료했으니까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런 면적들이 발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수학 면적이나 이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재로 피해를 입은 면적이잖아요. 이 면적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보상하는 재로 피해를 입은 면적처럼 피해로 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면적하고 기수학 면적도 마찬가지죠. 수확이 됐어요. 그렇죠? 수확을 해서 여기서 수확량이 분명히 발생이 됐을 텐데 이거를 조사하지 않고 조사하는 면적에서 빼놨다가 그냥 그만이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피해로 잡히는 거죠. 예, 보상하는 재로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뭡니까?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스퀘어미터당 평균 예정된 거 요즘 따져보면 스퀘어미터당 얼마입니까? 1kg이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0스퀘어미터가 만약에 수확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얼마가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됐겠어요? 그렇죠. 200kg이 수확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상하지 않는 재로 피해를 나갔고 뭡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재로 피해가 나지 않았다면 결국 뭐예요? 여기도 200kg이 수확량이 발생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도 미보상 주수라든지 기수학 주수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작물, 밭작물과 똑같이 뭡니까? 이것을 환산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 값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환산 수확량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하지 않지만은 여기도 분명히 수확이 된 거고 이것도 보상하지 않는 재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만약에 그런 피해가 없었다면 수확량이 발생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수확량 값을 더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뭐죠? 이 면적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면적이다라고 뭡니까? 그 결과 지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뭡니까? 미보상 면적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타작물을 심었다. 이런 면적하고 기수학 면적 요 면적에 대해서는 환산 수확량 값을 산정해서 그게 이제 경우 400kg이죠. 아유 대충 보니까 이게 수확을 완료하지 않고 그냥 놔뒀더라면 우리가 조사하면 여기서 200kg이 발생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400kg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요 5, 6에 30, 300kg하고 그리고 조사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환산 수확량하고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700kg.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이 해당 농지의 수확량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방식하고 동일하게 뭐죠? 뭡니까? 이 면적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수확량을 구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예, 생산비 보장은 그 수확량을 구하는 목적이 오직 그렇죠? 예. 손해 정도가 얼마나 났나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기수학 뭡니까
그 뭡니까? 기준 수확량과의 그 차이,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고, 수확감소 보장 품목의 수확량은 그렇죠.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가 이 수확량과의 차이가 피해니까 이 정확하게 피해가 얼마쯤 발생됐을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다 수확량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타기 면적은 피해가 아니니까 다 이것도 환산 수확량을 잡는다. 요거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제 논작물, 밭작물, 그 공통된 사항은 따로 이렇게 거기 가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미가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수확량이 두 가지로 합산해서 잡아야 된다 하는 거 하나 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결국은 이렇게 보험금 문제가 딱 나왔다, 계산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그냥 뭡니까? 주어진 조건 갖고 풀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미보상 면적 몇 스캐메라 나와 있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예, 조사 대상 면적에서는 포함하지 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요 조사 대상 면적에 우리가 스캐메다는 조사 수확량을 딱 주어진 조건 갖고 풀어가지고 조사 면적에 곱해서 수확량을 구한값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기수학 면적에 대해서는 스퀘어미터랑 평년 수확량을 곱해갖고 이렇게 환산 수확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두 개를 합해갖고 최종 수확량을 산정한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벌써 보험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30% 40% 정도는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큰 틀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이 어떤 거고 주수는 어떤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품목들에 대해서 피해를 구하는데 그것이 논작물, 밭작물, 과수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과수 같은 거는 이제 주수로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도 알고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이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또 하다못해 수확량을 구하는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흐름들도 기본적으로 이 큰 틀로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본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논작물, 밭작물, 과수 쪽으로 갖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사대상 면적, 조사대상 주수란 게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